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무게감이 커지자 정부가 국수본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아무런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국수본의 권한이 커진 만큼 제2의 검찰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휘체계를 명문화해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행안부가 국수본을 지휘하도록 할 경우 국수본의 수사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지휘, 감독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국수본 수사 독립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은 특정한 사건의 수사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다며 이런 규정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런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계슬입니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개혁의 요체였습니다. 검찰은 드디어 수사권을 놓게 되었고 기소만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경찰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죠. 지휘권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직접 통제,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혜슬 뉴스토마토 사회부 기자 출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죠. 그 전후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수본에 대한 지휘체계 정비를 주문했는데요. 당시에 오간 대화를 그래도 맥락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수본의 수사는 누가 지휘하냐라고 물었고 윤 장관은 그 규정이 없다. 일반 지휘권 외에 없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 필요하면 입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국수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국수본 지휘를 하는 것도 검토하라는 취지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를 하진 않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갖고 있죠. 그다음에 네. 인사를 통해서 견제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수본 특히 경찰인데 경찰은 행안부 소속 내청 아닙니까? 그죠? 외청이죠. 외청. 외청이죠. 그렇다면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규정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그리고 경찰 국수본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은 명문화된 게 없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이제 행안부 장관 관련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청을 두도록 하는데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휘권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 조직 직무 범위 등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경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법에는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이 말은 즉슨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는 이제 경찰청장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또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이 대규모로 동원이 되거나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러한 지휘권 부분을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해놨고 그리고 독립성을 좀 보장한 것 같은데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 남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검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역시 수사와 기소를 독점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발을 했고 그리고 수사에 나섰고 특히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 국수본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견제나 통제가 없다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이제 국장님의 생각에 어느 정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권한과 위상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을 조금 우려한 지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이 종료되면서 주요 사건 수사를 이제 국수본이 이첩됐죠.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주 전국을 그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여야 정치인이 연루된 통일교 통일교 문제. 자금 네네. 네 불법 후원 수사도 국수본이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되는 국수본이 이렇게 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금 우려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의 생각은 좀 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을 때 내용의 맥락을 보면 직권남용 관련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조했던 것들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처벌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휘체계 명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지휘체계를 갖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약간 논쟁이나 그 논쟁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약간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그럼 들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국수본이 출범한 배경과 출범할 당시에 이러한 지휘권을 명문화하지 않은 그런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수본이 언제 출범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문재인 정부 때. 네, 맞습니다. 이제 2021년에 국수본이 출범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모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아주 열심히 그렇죠. 네네 추진했던 때입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제 당연히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원래 수사 종결권이 없었는데 그 경찰한테 그걸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혁이 됐습니다. 수사 종결권도 좋죠.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종결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권한이 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13만 명이 넘는 조직을 너무 크게 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청장의 입김이 좀 덜 닿을 수 있게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독립이라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의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수본부장의 임명 과정은 어떻습니까? 국수본부장의 임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요거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었는데 네네. 이제 국수본부장은 수사 독립을 강조하는 만큼 외부 인사도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 기업에 지원해서 이제 입사를 하는 과정처럼 뭐 서류를 내고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 그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내부 인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기본적인 요건은 없나요? 수사 경력이라든지. 만약에 외부 인사의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공모를 지원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 검찰 뭐 이런 식의 활동을 10년 이상 했다던가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3급 이상. 지금까지는 직책. 본부장이 다 경찰 출신들이 해왔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수본부장은 첫 번째 국수본부장은 남구준이라는 분인데 경대 경찰대학교 5기였었고요. 우리가 그 내란 사태로 이름 많이 들어봤던 우종수 네네네네. 국가수사본부장, 이분은 행시 38회이긴 한데 좀 경력이 특이합니다. 행시로 국정원 등에서 일을 하다가 경정 특채로 1999년에 경찰로 넘어가서 사실상 경찰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제 들어선 뒤에 박성준 전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순식 아시죠? 네네네. 그때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때 네네네. 정순신 검찰 출신인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앉히려다가 학폭 사태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좀 문마가 기억납니다. 됐던 네네.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국수본부장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사 독립이라던가 이런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지적하고 모양이 싶은 있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약간 국수본부장을 가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웠을 때, 그리고 수사 독립성이라는 것을 가치로 해서 이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을 경우에는 실제 권력자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위험 소지가 더 커진다는 거죠. 물론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은 중요합니다만 문민정부의 통제는 분명히 견제와 통제는 저는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통제권을 정확하게 명문화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이나 뭐 행안부 장관 시행령으로 이것이 바꿀 수가 있나요? 일단 이 대통령이 법제처에 어떻게 이게 좀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개정 입법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만약 실제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내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추정을 해보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국수본 수사에 대한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서 경찰법을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찰법 내용에 보면 이제 국수본 수사 지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청법을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의 권한을 명시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을 이제 견주어 보면은 경찰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관련한 내용은 이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담당하고 계시죠? 네, 경찰과 검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수본의 이 수사지휘권 논란에 대한 경찰의 속내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현직 경찰이신 분들은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무래도 정권 초기인데다가 주요 이제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얻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경찰 분들한테, 그만두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네네. 사실은 좀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향이 네. 옳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 지휘권을 명문화한다는 것에 네, 대해서 네. 우려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독립성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인 건데, 그 경찰 출신 변호사는 시대가 바뀌어서 경찰 권력도 취약하지 않다, 즉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명확한 그 신뢰가 있으면은 권력을 이제 행안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그런 식의 사정 변경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 경찰은 우리가 그 경찰의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상명하복이 되게 명확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휘나 구체적인 뭐
어떤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정치 권력 내지는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 이분들의 우려였었고요. 이게 약간 저도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좀 네네네네. 물어봤는데 검찰하고 경찰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데 왜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경찰 충분히 지적 가능한 대목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1991년에 경찰청이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내무부 치안본부로 사실상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이제 손발로 뭐 권력의 신여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많이 악용됐던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분리하는 것이 애초에 그 경찰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고 지금 그게 계속 발전해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치 권력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이 그동안 국민에게 보였던 수사의 독립성과 정당성이 정말 확보가 돼 있는지, 국민적 신뢰가 확고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달갑지는 않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국수본부장이 이렇게 국수본부장 마음대로 국수본을 움직이고 통제받지 않고 그것을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명분 하에 그냥 그대로 통제 없이 둔다면 저는 또 다른 괴물을 혹시나 잉태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의 견제장치, 통제장치 그것이 정부로부터든 아니면 뭐 입법기관인 국회로부터든 정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경찰 스스로도 좀 더 조심을 하고 국수본 스스로도 좀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대부분의 위력과 무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느꼈던 소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수본에 대한 수사 지휘 관련한 내용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확하게 문민에 의한 그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약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어떤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던져준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공부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중수청, 기소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경찰은 또 어떤 형태로 수사를 통제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으로 국수본의 지휘권 논란이 마무리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